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좀 좋죠. 미 증시도 계속 오르고 우리 증시도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장도 여전히 빨간불이 좀 들어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 기세는 약간 약해졌죠. 코스피도 코스닥도 강법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월요일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현재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모습인데요. 그래도 시장 흐름은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부품주들 좋은 가운데 이 종목별로 개별적인 실적이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상형 월드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물론 종목별 전망까지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철강의 대결인데요. 둘 다 최근 들어서는 업황 자체가 좀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주가도 정말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해운주인 페노션을 보시죠. 오늘장 3분기 깜짝 실적이라는 소식을 안고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달 초 저점을 딛고 나서 벌써 30%가량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맞붙게 되는 현대제철도 좀 보실까요? 여기도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반토막이 더 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도 또 노조 쪽도 골치 아픈 일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주가는 바닥 딛고 좀 올라오는 모양새죠. 자, 그럼 페노션과 현대제철이 펼치는 대결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결은 다르지만 각자의 모멘텀으로 오늘 강하게 오르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관련주로 교촌 F&B, 의류주로 태평양 물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교촌 F&B, 카타르 월드컵에 치킨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 오르고 있고요. 태평양 물산은 올겨울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서 의류주들 분위기 타는 가운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430%나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시죠.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그룹의 주가 하락세는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난주 미국에서 예상치보다 낮은 CPI, 이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성장주들이 다시 뛰면서 카카오그룹도 오랜만에 날아올랐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돋보였던 게 카카오페이인데 오늘도 급등이죠.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상대는 국내 완성차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기아입니다. 자동차도 참 오래 기다렸죠.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한 우려감이 컸는데 이번에는 그 유예 법안이 나오고 마침 미국 중간 선거도 끝나서 불확실성도 줄고 본격 상승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랄까요? 오늘도 주가는 강합니다. 자, 카카오페이 대 기아의 대결은 3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2차 전지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주죠. 성우하이텍.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죠. 오늘 주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한편 대한유화는 글로벌 에틸렌의 업황 회복 기대감과 2차 전지 분리막이죠. 폴리버 성장성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도 이 대결 들어가기 전에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동남아 순방 중인데 어제도 마침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거기다가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해서 이렇게 중요 외교적인 이벤트를 마친 상황이고 오늘 또 참 큰 이벤트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련 일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호재거리라든지 악재거리들이 시장에서 또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이 성사될까 이쪽으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성사가 되면 또 새로운 중국과 관련된 매출이 좀 높은 기업들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윤겸 전문가님, G10에서 나올 호재와 악재 좀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려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러우 전쟁이 계속 뭐 또 우리 모든 증시 관련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빨리 평화협정 종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차라리 전쟁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빨리 그냥 해서 빨리 끝내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게 헤르손 지역을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회복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역공을 당하면서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G20 정상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고 푸틴 대통령도 와서 예. 또 뭐 화상회의라든지 모든 회의를 통해서 종전 얘기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평화협정과 종전 부분을 갖다가 이제 푸틴도 생각하고 있겠으나 또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올 한 해 계속 이렇게 네. 끌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속내를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종전이라든지 평화협정 얘기가 어느 정도 급물살을 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증시의 그 악재의 50%를 단번에 덮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반면에 푸틴이 또 핵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불안한 또 이거 배제할 수 없는 여러 차례 언급을 또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G20 정상회담이 세계 각국 20개국 정상이 모이면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골머리가 아프고 세계 경제 침체, 뭐 인플레이션 물론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거로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도 이번에 모여서 뭔가 머리를 짜내고 해서 출구 전략을 짜긴 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평화협정하고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온다면은 예. 재건주 역시 역시 재건주죠. 거기서 이제 재건 관련 이제 기계 관련 건설 기계. 재건 건설 기계 관련에 나올 얘기가 충분히 호재거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전쟁을 해가지고 민간 시설도 폭파하고 네. 민간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력까지 파괴시켜가지고 더러운 전쟁을 좀 그게 하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복구해야 될 전력이라든지 예. 건설 기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협정이나 평화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어떠한 주가라든지 시장에 좋은 호재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지만 또 푸틴이 네.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든 더 악화일로로 치닫는 예. 더 전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좀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또 자국의 어떤 이제 산업개혁, 미래 그 경제 계획이 많습니다. 네. 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인도네시아가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뭐 어차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또 좋은 호재로 연결될 수 있고 네. 여하튼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재건이군요. 회담 이런 네. 전쟁 종전 관련한 언급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전 세계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플러스 한 가지 더 인도네시아 쪽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가 또다시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역시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G20 정상회의 우리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윤경 전문가님께서 네. 이제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첨언을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G20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참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굳이 이제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기대감은 시장에 이제 분명히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나 이제 뭐 현대 건설기계 같이 이제 뭐 굴삭기 관련된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뭐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G20 이후에 또 이 빈살만형이 이제 또 이제 한국에 좀 돌아올 것이다. 한국에 좀 맞습니다.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다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죠, 지금. 예. 그러면은 또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연속적으로 이 건축, 건설기계 쪽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생각이 네. 됩니다. 역시 뭐 재건주나 네옴시티 관련주들 교재법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네. 있고 기대감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새로운 섹터가 약간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네옴시티나 혹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많이 돌았는데 이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역시나 저는 이제 이 건축, 네옴시티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IRA 쪽이 되겠죠. 이제 네.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뭐 유해 법이 안에 이제 발의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IRA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G20에 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또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완성차나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G20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대감을 가질 만한 섹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슬슬 이제 이 접근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 요즘에 또 외교적으로 참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네요. 자, 회의를 둘러싸고 해서 앞으로 나올 악재와 호재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운과 철강의 대결로 맞붙여봤습니다. 자, 펜오션 대 현대제철의 대결이죠. 자, 펜오션과 현대제철 둘 다 사실 많이 좀 소외되어 왔다가 요즘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펜오션 대 현대제철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규모면으로 봐서는 네. 중량급 이상의 현대제철이긴 하나. 네. 지금 뭐 어떤 호재 부분하고 지금 페노션이 지금 주 종목인 벌크선 관련해 갖고는 실적 부분에서는 페노션이 더 추가 상승이 여러 있다고 해서 페노션을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펜오션 윤겸 전문가의 선택 이렇게 나왔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어느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육지보다는 해상 쪽을 해상.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가겠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신가요? 육군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두 분 다 펜오션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선택을 해주실 이유 펜오션이 좋아서 아니면 현대제철이 좀 나빠서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지금 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페노션 쪽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벌크선 아시죠? 예, 예. 네. 그 이제 사진에 보면 조선 배 중에서 이제 평평하면서 아주 긴 이제 그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원유 관련해서 이제 싣고 다니는 그런 배, 네네. 그걸 이제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나왔고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약간 이제 그 세밀화 완전히 이제 제로 정책은 아니지만 네. 약간 이제 정밀화하면서 좀 풀어가려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그래서 묶어놨어요, 지금까지. 예, 그 관련해 갖고 이제 대중국 관련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 문제가 저겁니다. 지금 뭐 철강 산업이 지금 상당히 열악해요. 왜 그냐? 국내 부동산 네. 건축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레고랜드발,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분양도 잘 안 되고 부동산 PF 뭐 돼야 될 텐데 PF가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짓는 것도 어렵고 네. 또 어렵게 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분양 시장, 부동산 침체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그런데 떨어질 것만 생각하니까요. 네, 건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축 기업들이 뭐 줄 도미노 부도가 아니냐라는 네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업황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건축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철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건축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다. 대신에 이제 해외 수주 시장,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약간 전망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현대제철이 이제 수익 구조라든지 네.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뭐 내부 이제 노사 분규도 또 네, 있고요. 리스크가 여러 많더라고요. 가지가 지금 악재가 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올라온 부분은 예. 워낙 이제 저점에서 전반적인 증시가 이제 그렇죠. 올라오다 보니 같이 올라온 부분이고 신저가 기록 깨고 내려갔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 매수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 다음 단계로 가는 코스에서는 페노션이 그래도 좀 더 상승 추가 탄력이 있다.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대중국 부분 개선도 되고 더 매출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가 더 페노션에 더 강하다. 네. 현대제처럼 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을 갖다가 국내 건축, 건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페노션 쪽에 좀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페노션 선택.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역시 그 알겠습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반등을 줄 때는 다 같이 오르게 되지만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역시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를 본다면 페노션이 확실히 낫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제철은 역시나 조금 저가 매수적인 그런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저는 현대제철이 이제 사실 이제 왜 올라왔냐라고 봤을 때 사실 뭐 실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재도 있잖아요. 이제 리스크. 파업에 대한 네, 이제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업이 이제 한 달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약 6천억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측과 노조 측의 의견 협상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때문에 현대제철이 이렇게 이제 파업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철강 업황 계속적으로 이제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전체적인 철강 업황이 수요가 좀 둔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자재 압박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좀 심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상승이 나왔냐라고 하면 저는 아까 이제 중국의 이 방역 완화가 약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중국의 방역 완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중국이 사실 또 청강 쪽에서는 가장 또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국가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이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약간은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쵸. 예, 그러고 지금 현재 파업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이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약간은 의문부호가 들거든요. 반면에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현재 뭐 HMM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해상 운임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운임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투자를 좀 굉장히 좀 잘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제 권화물 중심에서 이제 탱커선, 그 다음에 LNG 선에 대한 또 선제적인 투자를 좀 굉장히 잘 해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LNG 선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수요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워낙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LNG 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페노션이 이제 국내 이 운임, 해상 이제 운임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선제적인 투자를 하면서 약 한 1,000억 정도 저렴하게 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가요? 상태예요. 그만큼 이제 선제적인 투자도 잘 해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LNG 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수요는 많아지는데 아직까지 공급은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안전한 캐시카우는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운임 관련된 종목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은 찍었고 바닥은 찍은 상태에서 이제 운임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꾸준한 캐시카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페노션에는 그대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앞으로 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어느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페노션 쪽에 조금 더 의견이 기울거든요. 때문에 페노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페노션을 골라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페노션으로 일치가 됐을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반대인데요. 그러네요. 페노션이 35%고요. 현대제철이 65%를 가져갑니다. 아, 현대제철에 대한 기다림이 굉장히 크셨나 보죠. 자, 현대제철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이렇게 받긴 했습니다만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페노션으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4강 진출 종목은 일단은 페노션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제철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저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1차 저항 때, 1차 목표가는 매물대가 좀 몰려있는 6,5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제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아니죠. 현대제철 현대제철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예, 예. 전 페노션 말씀하신 줄 네. 착각했습니다. 둘 죄송합니다. 다 말씀해 주신 줄 알았어요. 네네. 페노션은 1차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이죠. 예, 33,700원이네요. 1차 목표가 38,000원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이랑 저희 전문가 의견이랑 다르게 안 나오니까 맞았기 때문에. 저희도 헷갈립니다. 예,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일단은 38,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현재는 33,700원 구간이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교촌 FMB와 태평양 물산이 맞붙게 되는데요. 자, 먼저 교촌 FMB. 이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죠. 자, 월드컵 특수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할 때 이 치킨이 바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바짝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교촌 FMB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태평양 물산. 올겨울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추울 거라는데 이런 우려감으로 의류주들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실적으로 상승을 기록하는 태평양 물산인데요. 자, 교촌 FMB 대 태평양 물산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일단 태평양 물산이 조금 더 가벼워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우선은 지금 시기로서 네. 네. 교촌 FMB.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촌 FMB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어제도 치킨을 먹었거든요. 아, 그럴까요? 저도요. 정말요? 하지만 네. 태평양 물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치킨 먹다가 얼굴이 쪄가지고 지금 조금 그러네요.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교촌 FMB 골라주셨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라면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역시 월드컵을 네, 바라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봄까지, 봄이라는 3월까지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태평양 물산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의류 부분은 아까 전에 한파 부분, 또 실적 부분이 좋아졌고, 네. 또 이제 한파가 길어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 욕구, 수요가 상당히 더 그렇죠. 크고요. 그게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간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나가는 우리 월드컵 팀이 성적도 좀 좋게 나오고 네.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출전을 마스크를 쓰더라도 어허, 출전하게 됐다. 그래요?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국에 가맹점이 1,100개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또 매출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경영진이 원래 창업주분이 다시 이제 복귀하는 기존의 세어분이 이제 그런가요? 퇴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비를 다시 갖추고 재정렬해가지고 다시 달려가려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월드컵이 이제 끝날 때까지 만약에 성적도 좋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가서 좀 더 어떤 또 뭐 혹시 압니까 8강까지 올라가지 네. 못한다는 그런 뭐 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뭐 4강까지 가봤는데요. 네네. 그렇게 연결된다면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좀 폭발적인 좀 수요 매출로 연결돼서 교촌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길게 봤을 때는 3분기 누적 매출이 또 8,60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평양 물산이. 그래서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봄까지 또 봤을 때는 매출 부분이 이제 유지되면서 더 상승세가 또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촌 쪽에 조금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단기적으로는 교촌 쪽이다. 이런 윤겸 전문가님 말씀 의견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또 축덕이거든요. 네. 그러신가요? 네, 학교에서 이제 예. 이제 그 새벽에 축구 보고 이제 밤새고 이제 학교 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박지성 선수 메뉴 있을 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 축덕이고 굉장히 좀 기대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물산을 일단 고른 이유는 예. 사실 실제로 이제 올해 베이징 올림픽 때만 해도 하이트진로나 이제 고촌 FMB 등등 해서 굉장히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개막일부터 폐막일까지 해서 20% 이상 네. 상승이 나왔었고 그만큼 이제 대표적인 이 월드컵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의 실적 자체가 워낙에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교촌 FMB가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대폭 많이 깎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월드컵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트레이딩의 영역이 아닐까. 그야말로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드컵 관련된 이슈로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우리가 한번 또 다뤘었던 FNF 이제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또 유지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이 경기 자체가 좀 글로벌적으로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우려감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NF가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홀딩스는 네, 뭐 그렇죠. 상한가 찍고 날아갔죠. 그렇죠. 뭐. 상한가를 찍고 날아갔고 예. 이제 뭐 그러한 흐름이 태평양 물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려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그대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1조 매출 넘길 것으로,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1조 1,000억을 넘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세는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오늘도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눌림 구간에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또 실적에 기대해서 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촌 F&B보다는 태평양 물산 쪽에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이렇게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둘 다 오늘 강한 모습이긴 한데 교촌 F&B는 조금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고 그러네요. 태평양 물산은 아직도 상한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의 선택은 한쪽으로 태평양 물산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일단은 결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띄워주시죠. 이거 오늘 다 자꾸 다르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야, 교촌 F&B, 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이 또 되는군요. 자, 교촌 F&B가 우리 윗골을 닿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교촌 F&B 60% 가져갔고요. 4강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태평양물산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상한가로 좀 마감이 됐기 네. 때문에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마감은 아직 안 됐죠? 마감은 안 됐죠. 지금 쭉 그러네요. 가고 있는 거죠? 마감은 안 됐고 이제 상한가 지켜주는지 보면서 네. 상한가 지켜주면 1,92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평양물산 현재 상한가를 기록 중이죠. 1920원으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 요즘에 정말 뜨겁죠. 카카오 그룹주가 지난주부터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 보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페이가 여전히 또 강합니다. 카카오 본주만 해도 사실 그렇게 큰 강세가 오늘 나오진 않는데요. 페이는 지난주에 상한가 찍고 나서 오늘도 10% 넘게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기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종목들이 참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는 IRA 법안에 관련된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제 그 우려감을 탈피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와 기아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윤경 전문가님, 왠지 좀 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기아입니다. 기아 쪽으로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아 선택해 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사실 전 이번 달 내내 사실 자동차 좀 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기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기아를 골라주신 상황인데요. 네.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카카오페이가 지금 당장 기세는 더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지금? 네, 맞습니다. 요 네. 며칠 사이에 너무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완전히 바닥권까지 카카오 그룹주들이 모두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기업 브랜드 이미지도 떨어지고 또 지탄도 많이 받고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손가락질도 많이 받는 네. 욕도 많이 먹고 또한 이제 국민주로서의 그런 이제 어떤 명실상부한 모습을 못 보여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디지털 화폐 CBDC 사업 참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최근에 와서 이제 약간 저쪽 완전 이제 바닥은 좀 보여줬다.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근데 이제 이 상승이 어떠한 이제 카카오 그룹, 카카오페이의 어떠한 이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사실 또 전체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 인플레이션, CPI 지수도 나오고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부분에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좀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해서 올라온 부분이지 어떠한 이제 전반적인 카카오 그룹주의 변화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개선돼서 확연하게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올라온 부분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서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겠지만 상원을 갖다가 민주당이 또 이제 석권을 또 장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RA 법안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IRA 완화법도 그렇죠. 양당이 좀 제출을 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IRA 법안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됐던 현대와 기아가 가장 걱정했던 이런 이제 지원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면서 전반적으로 해소되고 있고 네. 또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았는데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았죠. 대내 약재에서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주가만 계속. 네. 언제 가냐 도대체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여러 가지 약재 부분 문제점을 해소하고 네. 드디어 기지에 키고 점진적으로 탄력받고 힘있게 파워 있게 상승하시는 시기에 와 있다. 이런 부분에선 기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릉부릉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기아를 선택해 주신 상황입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나 기아는 이제 다시 갈 때가 됐고 카카오페이는 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좀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오늘까지 이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거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이제 윤견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제 카카오 그룹 내에 뭐 어떤 변화라든지 네. 혹은 이제 눈에 띄는 뭐 성장성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확 좋아진 게 딱히 없잖아요. 눈에 사실. 맞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완전히 분위기를 타고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CPI가 좀 낮게 나오면서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카카오 그룹주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 정도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다른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더 돌아갔다면 시장의 순환은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네.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양이 이제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에 조금 더 순환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펼쳐질 수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카카오 그룹주 쪽에 몰리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맞지만 플랫폼은 아니다. 이제 은행주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분위기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카카오페이는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뱅크 쪽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그나마 이제 실적이 그래도 카카오뱅크도 그렇고요. 실적이 잘 실적은 잘 나왔지만 나왔어요. 네.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 이제 완전히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분위기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반면에 이제 지금 현재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하반기에 가장 좀 유력하게 보고 있었던 게 이제 건축 쪽하고 건설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이었거든요. 쪽이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 글로벌 시장에 따라서 이제 가장 수혜를 또 크게 볼 수 있는 게 완성차 쪽이고 그러면서 공급량에 대해서도 이제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좀 해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 나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4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IRA 법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IRA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또 뭐 유예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라든지 우려감을 해소할 만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예. 오늘 사실 이 자동차 부품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럼에도 화신이나 불구하고 뭐,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어떤 모멘텀 혹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실적 부분은 이 자동차 쪽에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뭐 정확하게 일치가 지금 된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도 같은 관점으로 보고 계실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와, 이번에는 역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기아로 많이 쏠렸습니다. 카카오페이 12%, 기아가 88% 가져갔고요. 기아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일단은 오늘까지 좀 많이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 윗골이 그리는 흐름이 나오고는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수급은 살아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82,000원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현재 64,700원 구간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82,000원까지 봐도 좋겠다는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성우 하이텍인데요. 이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 세계 최초 개발로 얼마 전에 또 화제를 모은 바가 있었죠. 자, 그래서 기대를 모았던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고요. 자, 그리고 대한유화, 화학주들의 불황 속에서 주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가 모처럼 불을 뿜어주는 흐름인데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는 오늘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성우 하이텍 대 대한유화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성우 하이텍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 분위기 좋은데요. 그러네요. 자, 윤겸 전문가께서는 성우 하이텍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자동차 더 밀고 가야죠. 역시. 성우 하이텍 성우 가도록 하이텍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딱 일치가 돼 있는데요. 그러네요. 자, 윤겸 전문가님,
성화혜택 골라주셨는데 대한유화 사실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 때도 많이 말했지만 이 화학 쪽에 대한 그 불안감, 업황에 대한 맞아요. 불안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좀 뭐 해소되려면 좀 시간이 또 필요하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제 에탈렌 수급 개선으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예, 이제 예. 석유화학, 정유 이런 부분 쪽에 아직은 이런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섹터에 비해서는 아직 기대감, 관심, 주목을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네. 부분이 조금 걱정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회복된다고 그렇지만 해도 당장은 아니죠. 예, 시간이 좀 걸린다. 대한유화는 아직도 그래도 그런 관련 업종 중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네. 종목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고요. 시간을 좀 더 갖는다면은 상승세는 좀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점에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이제 현대기아 가는데 당연히 성우하이텍 따라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이제 현대기아 관련해서 이제 부품도 범퍼 관련해서도 공급도 하고요. 예. 또 아까 전에 앵커님 얘기하시는 그런 기술 부분도 나타났고 또 IRA 완화법 또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 이 현대기아 관련한 지원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매출 실적도 좋아졌는데 추가 탄력을 받아서 실적도 개선되고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승 가능성이 성일하이텍 쪽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네. 죄송합니다. 성우하이텍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성우하이텍 골라주셨는데 오늘 좀 나온 이유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자동차 부품 쪽의 분위기가 그대로 형성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제 완손차 쪽,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따라가는 이어질 수밖에 거죠. 네. 없겠죠. 완성차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또 부품사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성우하이텍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화신이나 혹은 이제 뭐 SL, 뭐 3기 등등 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저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IRA에 대한 이야기들은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자동차 쪽은 추가적인 또 탄력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저는 대한유학 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는 해요. 많이 네. 올랐어요. 네, 오늘도. 많이 이제 오르기도 네. 올랐고 제가 사실 저번에 이상형 월드컵 나왔을 때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에틸렌 관련돼서 이제 이 수익성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에틸렌 네. 스프레드가.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다시 또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공급이 좀 계속적으로 많았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캐시카우가 다시 한번 확보가 되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리막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제 분리막 시장이 또 연평균해서 꾸준하게 20%씩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쪽으로 좀 신성장 동력을 좀 잘 잡아가는 게 아닌가.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업인 캐시카우는 어느 정도 조금 본업인 이제 에틀렌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도 잡아가니까 최근에 이제 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던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제 본업에 대해서는 약간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신성장 노력을 잘 잡아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자동차 부품 쪽에 또 긍정적으로 아주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기업 그리고 혹은 이제 섹터는 자동차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성우 하이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성우 하이텍을 골라주셨고요. 오늘 뭐 자동차 쪽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와, 아직 집계 중이라는 네.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성우하이텍과 대한유화의 만만치 이 승부가 않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한유화가 사실 지금 오늘 솟구치는 거 보면 대단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또 2차 전지 폴리머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이 된다는 거. 이게 역시나 시장에서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기대감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우하이텍 대 대한유화의 대결 슬쩍 이제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저 무슨 화면이에요? 제작진도 지금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났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네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확인됐습니까? 네! 와. 성우하이텍과 대한유화의 대결 45대 54로 대한유화가 이겼습니다. 야, 오늘 전문가분들의 선택과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좀 많이 나뉘고 있거든요. 네. 자, 그 아주 근소한 승부였지만
일단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성우 하이텍이었기 때문에 4강 진출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죠. 대한유아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네, 잡아볼까요? 오늘 뭐 상당하게 치솟아줬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목표가는 설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 목표가를 잡는다면 17만 5천 원까지 예. 올라가 준다면 상당한 또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께서 17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해운 관련주 대 월드컵 기대감을 받는 교촌치킨의 대결, 교촌 F&B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운주, 페노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해운주 중에서도 이 페노션 3분기 호실적으로 주가 다시 강세로 돌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교촌 F&B, 말씀드렸다시피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페노션 대 교촌 F&B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죠. 네. 자, 김영준 전문가님, 페노션 대 교촌 F&B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참 교촌치킨 가장 좋아하는 치킨 중 탑 3 중에 하나인데. 탑3인가요? 3나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래도 페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치킨을 비켜가시네요.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 페노션으로 갔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너무 근시안 쪽으로 또 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시안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두 종목 네. 중에서는 이제 짧게 교촌을 좀 단기적으로 네. 봤는데 그래도 또 근시적으로 또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시각으로 해서 예. 페노션으로 페노션으로 가시는군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게 종목 대결에서 상대성이에요. 맞아요. 종목이 또 어떻게 상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윤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로 페노션으로 가주셨는데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페노션 골라주신 이유 좀 잠깐 설명 들어보죠.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 기업에 대한 이 전체적인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그렇죠.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대한유화도 이제 그러한 관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페노션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운임지수 회복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LNG 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선제적인 투자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실적 개선 이러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페노션은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반면에 이제 교촌 F&B는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또 어려운 난이도의 매매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페노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또 선택을 교촌으로 또 해주셨다가 이번에 또 페노션으로 가주셨네요. 네, 이제 교촌 같은 경우 이제 첫 라운드, 네. 첫 게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첫 게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나서 사실 무승부 이상만 보여준다면은 기대감에서 이제 예. 끌어갈 수도 있고 또 16강 이상 한다면 이제 어떤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서 네. 주가에 또 반영되고 기대감이 있겠으나 어떤 첫 게임에서 어떠한 실망감이 나오거나 진행이 좀 더딘다 그러면은 그래서 김이 빠져버리는 요거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이제 4강이나 결승 정도 올라왔으면 짧게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기 이상으로 네.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페노션 같은 경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 실적입니다. 네. 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기업의 실적이 가장 또 중요하니까요.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중국발 그 코로나 그 정책 부분이 또 완화되고 대중국 수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를 넘어선 중기적으로 봤으면 페노션을 페노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페노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촌 F&B가 확실히 다가오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좀 짧게 봐야 될 것 네. 같고 상대가 된 이 페노션의 경우에는 주가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었죠. 그렇죠. 이제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페노션이다. 이런 설명을 두 분 다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같이 그런 맥락으로 보셨을지 오늘 전문가분들의 선택과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많이 좀 엇갈리는 그러네요. 날이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일치가 되는군요. 네. 페노션이 65% 가져갔고요. 오늘 만장일치입니다. 페노션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촌 F&B 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하여튼 뭐 1차전 승리 좀 해가지고 확 매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1차 목표로 15,000원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촌 FMB 현재는 12,100원 구간인데 윤겸 전문가님께서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 완성차 대 그리고 부품주의 대결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의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자동차의 날인가요, 오늘? 기아와 성우 하이텍,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는 뭐 딱히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죠. 사실 그동안 좋은 점이 참 많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려할 만한 요소들은 다 걷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슬슬 올려가는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쭉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 시점에 기아와 성우 하이텍 붙여본다면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완성차 대 부품주 그리고 또 사이즈도 좀 달라요.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선 네. 저는 기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아로 김영일 전문가께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네, 일심동체네요. 기아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도 기아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기아, 이 시장 상황에서는 기아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설명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대본 받았을 때부터 예. 기아랑 성우 하이텍을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IRA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이제 완성차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완성차에 대해서 수혜를 보게 되면 당연히 또 부품 쪽으로는 기대감이 작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당장의 실질적인 이 수익성이 보이는 기업들은 역시나 완성차 쪽이 아닐까.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은 이제 완성차가 계속적으로 또 실적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이제 개선이 더욱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성우하이텍도 오늘 약간 윗꼬리를 그리면서 약간 매물이 또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쪽으로는 이제 분위기가 돌 수가 있는데 부품 쪽은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순환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완성차 쪽은 4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IRA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완성차 쪽은 실질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실적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또 모멘텀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이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손을 들어주고 싶은 쪽은 완성차 쪽, 기아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도 기아로 가주셨는데 첨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좋은 말씀 앞에서 다 해주셨고요. 네. 뭐 호용호제 관계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큰형님이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주면 예. 동생이 또 따라와주는 따라가죠. 그런 네. 이제 연관되는 관계고요. 뭐 기아하면 또 생활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디자인 기아. 네. 독일 그 이제 자동차 관련 그쪽 대회에서 또 수상도 했고요. 또 SUV 종목도 전기차 부분이 날로 확대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올해 또 실적 부분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 언급하신 대로 IRA 완화법하고 또 우리 현대기아차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전반적인 환경 부분이 현대기아에겐 진짜 호재와 햇살이 지금 비추고 있다. 이제부터 한번 달려갈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성우 하이텍도 충분히 이제 부품 관련해서 좋은 실적과 기술력, 앞으로 이제 넓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대장주로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완성차가 먼저 가면서 네. 부품주도 따라갈 수 있는, 같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아를 좀 더 점수를 더 주고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 기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선택 역시 이번에도 일치가 되면서 그러네요. 기아로 가주셨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이번에도 역시 일치가 되는군요. 4강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딱딱 뭔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기아 71% 아주 뭐 많이 득표했네요. 자, 이렇게 많이 득표를 하게 되면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우 하이텍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부품 쪽은 분명히 분위기가 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7,100원 가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현재 6,460원 구간인데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7,1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페노션 대 기아거든요. 자, 둘 다 이제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돌아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대결이죠. 기아와 페노션의 대결. 자동차와 해운이 맞붙는다면 과연 승자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그려질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 일단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경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뭐 앵커님께서 다 힌트를 다 주셨습니다. 네. 기아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기아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뭐 기아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확실히 자동차로 좀 많이 넘어오는군요. 그러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자동차. 네. 두 분 다 이렇게 자동차를 쭉쭉 밀어주고 계시는데 역시 시동을 바짝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해운도 나쁘지는 않다. 뭐 좋다고 네. 평가해 주셨는데 네. 자동차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그런가 시동이라는 봐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쟁이 나서 네.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목표 지점까지 갔을 때 깃발을 가장 먼저 꼽는 군인이 육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병이죠, 보병. 보병. 예. 보병이 깃발을 꼽고 전쟁 승리를 하듯이 바다고 보고. 이제 해군은 이제 예. 지원 사격, 네.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뭐 자동차에서 현대기아가 가야 되고 예. 그래야 우리 증시도 같이 그렇죠. 가고요. 반도체에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야 되고 2차 전지에서는 LG엔솔 가야 되고 네. 먼저 대장주 형님들이 좀 치고 나가줘야지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그 다음 동생들이 따라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듯이 네. 물론 페노션도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기대감은 많으나 일단은 기아가 좀 살아나면서 자동차 업계를 갖다가 좀 끌어주는 그런 큰형님 역할을 하고 IRA 수에 관련해서 좀 더 기지개를 피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기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 전에 또 현대차가 미인주가 되면서 그때도 이제 자동차 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기아를 또 선택해준 이유 말씀해 주시죠. 뭐 역시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네. 조금 자동차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이제 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갈 때 말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네. 기대만 계속했다가 맞아요. 이제는 진짜다라는 생각 요즘에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려감이 약간 좀 작용을 하다가 우려감이 해소되니까 이제 좀 무서울 게 없다라고 이제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워낙에 실적들이 또 받쳐주니까요. 그렇죠. 실적도 네. 받쳐주고 또 우리나라가 육군이 제일 세거든요. 네, 육군이 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아는 완전히 좀 또 이제서야 좀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페노션 같은 이제 해운주들은 사실 그동안에 야금야금씩 또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네. HMM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야금야금씩 올라왔기 때문에 슬슬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타이밍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 혹은 이제 완성차 쪽은 이제 슬슬 또 다시 한번 시동을 걸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가장 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 8강까지만 해도 1단, 2단 정도인 줄 알았더니 지금 거의 4단, 5단까지 놓고 그러네요. 달려오고 있거든요. 자, 두 분의 선택 기아가 받아가게 됐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붙게 될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역시 기아에 대한 기대가 지금까지 눌려왔던 것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 70% 가까이 득표를 하게 됐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지금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은수 앵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기아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기아가 해운주인 페노션을 누르고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페노션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물대죠. 5,9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노션 현재도 조금 많이 상승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단기적으로 5,9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기아관에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저는 네. 좀 힘있게 치고 올라가서 1차 매물대 저항대인 8만 원까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와. 8만 원 돌파하면 네. 그 다음에 또 9만 원 보일 수 있으니까 1차로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그러네요.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예. 기아 8만 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기아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